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돈의 흐름을 가장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당신의 금융 멘토, 핀플루언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지갑, 아니 여러분의 미래를 지킬 아주 중요한 지혜에 대한 겁니다. 이런 금융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누르는 거 아시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가 여러분께 미래의 한 시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1일, 은 가격이 온스당 583달러를 기록합니다. 무려 45년 동안 깨지지 않던 역사적 최고점이 단 1년 만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죠. 뉴스에서는 연일 역대급 불마켓이다, 엄청난 상승장이다라며 떠들어댈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강세장이 아니라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이 지난 300년 동안 수많은 국가의 화폐를 조용히 파괴해온 어떤 패턴의 3단계에 해당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패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패닉에 빠지는 건 투자자들뿐만이 아닐 겁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8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부채는 그냥 마술처럼 사라지지 않거든요. 역사는 증명합니다. 한 국가의 부채가 이 수준에 도달하면 은과 같은 원자재 가격은 탐욕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바로 공포 때문에 폭등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저는 여러 정부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화폐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패턴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은 가격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 붕괴의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 3단계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단계는 기반 다지기입니다. 모든 위기는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걷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죠. 전쟁, 팬데믹, 사회 기반 시설 투자, 요즘 우리에게 익숙한 각종 청년 지원금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빚을 내는 것이 일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괜찮아 보입니다. 금리도 낮고 경제도 성장하는 것 같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느껴지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빚을 내는 것이 비상사태에나 쓰는 해결책이 아니라 정부 운영을 위한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이 되는 순간 당신은 선을 넘은 겁니다. 정치적인 선이 아니라 수학적인 선을요. 부채는 더 이상 성장을 위한 레버리지가 아니라 생명 유지 장치로 전락합니다. 마치 말기 환자처럼 시스템은 이미 치명적인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그 경고 신호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2단계는 화폐 가치 훼손입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이자 부담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갚아야 하죠. 대부분의 경우 선택은 간단합니다.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옛날처럼 인쇄기로 돈을 찍지는 않죠. 양적 완화나 자산 매입 같은 세련된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푸는 거죠. 결과적으로 통화 공급량은 팽창하고 우리가 가진 돈 한 장 한 장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닙니다. 아주 느리고 끈질기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진행됩니다. 빵값이 오르고 집값은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말이죠.
언론은 기업의 탐욕을 탓하고 정치인들은 외세를 비난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며 논쟁을 벌이죠. 하지만 진짜 원인은 더 간단합니다.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갚기 위해 우리 모두의 돈의 가치를 몰래 훔쳐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 인플레이션 세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3단계, 바로 위기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일반 대중이요. 내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네 라고 깨달을 때쯤이면 부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포지션을 다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부동산, 금, 그리고 특히 은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왜 하필 은일까요? 금은 너무 비싸니까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죠. 반면 은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반도체, 유료 장비 모두 은이 필요합니다. 금과 달리 은은 산업에서 소모됩니다. 즉, 무한정 창고에 쌓아둘 수만은 없다는 뜻이죠. 이 3단계가 왜 중요한지 알려면 역사를 보면 됩니다. 1980년 1월, 은 가격은 온스당 49, 45달러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록은 45년간 깨지지 않았죠. 당시 헌트 형제로 알려진 사람들이 시장을 조작하려 했다고들 하지만 그들은 위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위기를 만든 건 바로 미국 정부였습니다. 1단계는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베트남 전쟁 비용, 복지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인해 정부는 빚으로 나라를 운영하기 시작했죠. 결국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달러를 금에 묶어놨던 브레튼우즈 체제를 폐기해버립니다. 달러가 금이라는 담보 없이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종이 쪼가리가 된 순간이죠. 헌트 형제는 다가올 미래를 보고 부를 지키기 위해 은을 축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2단계는 1970년대 내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달러의 구매력은 폭락했습니다. 금은 35달러에서 800달러 이상으로, 은은 5달러에서 거의 5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화폐 가치를 훼손하자 그 현상이 원자재 가격에 그대로 나타난 것뿐 역사적 패턴이 예측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 초 3단계가 도래했습니다. 산업계 사용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보석 제조업체, 전자회사, 투자자들 모두 한정된 은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죠. 결국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상품거래소는 실버룰 7분이라는 규제를 만들어 증거금 대출을 제한했고 은행들은 대출을 막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불균형을 며칠 만에 바로잡으려 한 거죠. 4단계, 심판의 날은 1980년 3월 은 목요일에 찾아왔습니다. 은 가격은 21달러에서 80달러로 폭락했고 헌트 형제는 17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투기꾼들은 대가를 치렀고 달러는 잠시 살아남았죠. 자, 이제 시간을 돌려 2011년 4월로 가봅시다. 은 가격은 21달러로 1980년 고점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패턴은 반복됐습니다. 1단계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정부들은 구제 금융을 위해 수조 달러의 빚을 냈습니다. 2단계는 전례 없는 규모의 양적 완화, 제로금리 정책으로 달러의 구매력이 다시 하락한 시기였습니다. 2011년 봄 3단계가 폭발했습니다. 은은 2월 33달러에서
4월 4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ETF와 실물은행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죠. 그러자 상품거래소는 2주 만에 증거금 요건을 5번이나 인상하며 레버리지를 쓴 투자자들을 강제로 청산시켰습니다. 4단계는 그해 여름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찾아왔고 은 가격은 30달러로 추락했습니다. 다시 한번 패턴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이제 현재 2025년 12월을 가정해 봅시다. 1단계는 명확합니다. 38조 달러가 넘는 미국 부채, 이자 비용만 연간 1조 달러가 넘습니다. 2단계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인플레이션, 즉 구매력 하락, 집값과 식료품 가격 상승, 그리고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 약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은 가격은 이미 올해 2배나 올랐습니다. 실물 공급은 부족하고 산업 수요는 폭증하고 있죠. 모든 역사적 신호가 1980년과 2011년과 똑같은 국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4단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사이클의 결말이 결정될 겁니다. 정부 규제가 은 가격을 억누르거나 아니면 실물 시장이 선물과 같은 종이 시장과 완전히 분리되어 더 큰 파장을 일으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3단계에 있습니다. 부채와 화폐 가치 훼손이라는 수학이 실물 원자재라는 현실과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은 가격이 오르는 건 투자자들이 갑자기 반짝이는 금속을 사랑하게 돼서가 아닙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숫자를 보십시오. 2025년 초 온스당 28, 94달러였던 은은 12월 1일에 583달러를 기록합니다. 12개월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랍지만 진짜 이야기는 숫자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3단계 위기는 3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하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종이은에 비해 실물은이 극도로 희소해지고 있습니다. 선물 계약이나 ETF는 은의 소유권을 약속하지만 실제로 인도할 수 있는 은의 양은 제한적입니다. 실물 은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프리미엄이 치솟고 배송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경제학이며 시장이 3단계의 압력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산업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반도체 같은 현대 산업은 은에 의존합니다. 만약은 공급이 지연되면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제조업체들은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얼마가 되든 지불할 수밖에 없죠. 2024년에만 6억 8천만 온스의 은이 산업용으로 소비되어 기록을 경신했고 은협회는 2025년에도 5년 연속 공급 부족을 예상합니다. 런던 금고의 재고는 2022년 6월 3만 1천 톤에서 2025년 3월 2만 2천 톤으로 줄었습니다. 중국의 비축량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최대 소비국인 인도는 기록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와 규제기관이 개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래 중단, 증거금 인상, 레버리지 구매 제한 등은 시장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역사적으로 사용된 도구들입니다. 1980년과 2011년을 기억하십시오. 정부의 개입은 4단계의 결과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3단계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힘과 규제 통제 사이의 경주입니다. 부채는 늘고 이자 지급액도 늘고 돈은 계속 찍혀나오고 구매력은 하락하고 은에 대한 실물 수요는 치솟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이클과 달리 이번에는 그 규모가 전례가 없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역사상 최고 수준이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10년 넘게 이어진 양적 완화로 재무 상태가 엉망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 기술 인프라 채택으로 은에 대한 산업 수요는 가속화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긴장을 만듭니다. 종이 계약은 한 가지를 약속하지만 실물 공급은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투기꾼들은 허둥대고 산업 사용자들은 패닉에 빠지며 정부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입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지만 종종 너무 늦게 알아차립니다. 4단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 끝나는 지점이며 가능한 결과는 단 두 가지뿐입니다. 시나리오 1, 정부가 승리합니다.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고 가격은 강제로 끌어내려집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기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습니다. 통화 시스템 자체는 살아남지만 종이 자산을 보유한 개인들의 피해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부는 패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조용히 벌주며 이전됩니다. 시나리오 2, 정부가 실패합니다. 종이 시장은 실물 공급과 완전히 단절됩니다. 산업 사용자들은 어떤 가격에도 은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공급망은 멈춥니다. 가격은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수준, 온스당 $100, $200 또는 그 이상으로 폭등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은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화폐의 위기입니다. 정부가 작지만 중요한 원자재 하나의 가격조차 통제할 수 없다면 다른 무엇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되돌아보죠. 공식 정부 데이터로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1980년은 최고가 49, $45는 오늘날 가치로 약 $194에 해당합니다. 현재 $583라는 가정조차도 이 역사적 기준점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이것은 부채와 화폐 가치 훼손으로 인한 구매력 파괴에 비해 은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을 단순한 원자재로 봅니다. 화면에 떠 있는 숫자를 볼 뿐 그 배경에서 돌아가고 있는 부채, 돈 찍어내기, 산업 수요, 그리고 규제라는 보이지 않는 기계의 작동 원리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평범한 상승장을 목격하는 게 아닙니다. 은이라는 안전자산이 통화 시스템 자체의 균열을 드러내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시스템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반론도 있을 겁니다. 이번엔 다르다. 달러는 기축통화고 미국은 강화하다. 1980년도, 2011년도 이겨냈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다. 아마도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신이 무엇에 베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300년에 걸쳐 여러 정부에서 검증된 수학적 패턴이 미국 예외주의 때문에 갑자기 실패할 것이라고 베팅하는 겁니다. 38조 달러의 빚과 전례 없는 돈 찍어내기가 아무런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베팅하는 겁니다. 이건 낙관론이 아니라 현실 부정입니다. 시스템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3단계는 경고이고 4단계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투자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을 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 단계를 인식하고 신호를 주시하십시오. 실물 시장과 종이 시장의 괴리를 관찰하고 산업 수요의 추세를 이해하며 정부 개입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지켜보십시오. 이 지식은 패턴이 필연적으로 가속화될 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시스템이 무너질 때 현실은 소유 그 자체입니다. 종이 약속은 의미가 없어지고 ETF는 실물 공급을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돈은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며 역사는 이 신호들을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패턴은 완성되었습니다. 1단계, 부채와 통화 팽창 위에 세워진 기반. 체크. 2단계, 구매력 붕괴로 나타나는 화폐 가치 훼손. 체크. 3단계, 현명한 돈이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는 위기. 체크. 4. 단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계는 똑딱이고 있습니다. 1980년, 2011년, 그리고 지금 2025년의 모든 신호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채와 돈 찍어내기, 산업 수요라는 보이지 않는 기계는 계속 작동하고 있고, 탄광 속의 카나리아인 은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4단계가 올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올 것인가, 그리고 그때가 왔을 때 누가 준비되어 있을 것인가입니다. 역사에는 패턴이 있고 수학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둘 다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엔드게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며 무시하는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비쌀 겁니다.